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해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지만 처음 뵙니다. 국장님도 안녕하세요. 배우 유희입니다. 제가 퇴근길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즐겁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일은 끝? 네, 끝났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계속 연극 연습하고 무대 서고 이러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샵을 들려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되게 오랜만에 예쁘게 우리 피기 씨를 위해서. 당연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이렇게 실제로 처음 뵙잖아요. 네네네. 실제로도 제가 되게 까매 보여요? 아니 그렇게까지 메이크업해서 그런가? 저희 지금 연극하는 언니들이 다들 이제 은희 언니도 그렇고 혜진 언니도 그렇고 하선 언니도 그렇고 사실 처음 뵙거든요. 활동할 때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저를 처음 딱 보자마자 이제 친해졌으니까 근데 처음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까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최근에 무쇠소녀단하고 맞아요, 정글을 맞아요. 갔다 와서. 네. 그리고 제가 잘 안 바르고 약간 선크림도 진짜 발랐는데도 잘 타는 편이라서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피부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정글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게 고생했는데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인 것 같아 진짜로. 그거는 진짜 많이 감사. 야, 그 생각을 했었어. 2024년 생고생한 연예인 1위다. 저요? 정글과 무쇠소녀단과 네. 야, 여배우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일인가. 근데요, 피디님, 제가 주말 드라마를 작년에 4월에 딱 끝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저희는 막 차근차근 있지 않잖아요. 아, 올해는 이제 2024년 효시민을 마지막으로 내가 조금 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라고 하죠. 나 이제 좀 많이 쉬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정글밥 이제 게스트로 섭외가 와서 거길 가는 타이밍에 제가 이제 무소단이 또 섭외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래요? 뭔가 두 개 다 힘들 네, 내 생각이 그러니까 안 들고. 제 몸을 저는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예능 같은 것도 사실은 뭔가 앉아서 토크를 제가 막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예능들이 아직은 많구나. 그러면서 나를 찾아주시는구나가 되게 좋아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할 때마다 좀 힘들어 했긴 했는데 막상 갔다 오면 내가 2024년 이 두 개를 안 했으면 얼마나 슬펐을까. 네, 나 얼마나 심심했을까, 무기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야, 네. 생고생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가 봐요. 그 무쇠소녀단은 진짜 힘들지 않았어? 저 그거 다 봤거든요. 와, 봤는데 아,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도에 멈출 수도 없고. 혹시 저희 무소단 팀 중에도 친분 있는 분 있으세요? 유희 씨? 맞아. 그치.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었죠? 맞아. 되게 자연스럽다, 방금. 진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김기방 선배님을 식당에서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그냥 가서 인사를 드리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배우 유희입니다. 아니면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유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첫 이제 말씀이 고생하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샵에서도 이제 오나라 선배님을 처음으로 뵈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유희라고 합니다 이랬더니 나 연기 너무 잘 봤어요, 너무 고생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약간 뭉클 하더라고요. 사실은 작품으로서는 그런 얘기 작품 잘 봤어요 잖아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너네 너무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응원했어 마음으로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10분 중에 다 10분이라서 너무 좋다. 근데요 피디님, 저는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거든요.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아이돌 육상 대회에서도 알죠. 거의 7명에서 예선했는데 제가 막 5등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뭔가 스피드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해요. 런닝맨 같은 데 가도 막 제가 잘 못하고 이래서 제가 운동을 잘하는 이미지가 아니었고 저도 제가 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느꼈는데
무소단하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스피드는 없어도 지구력이 있는 애구나 하면서 안 힘든 거예요. 저는 하면서 안 힘들어. 네, 롯데타워를 올라가는데도 어. 저는 멤버들이 그렇게까지 막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아. 생각보다 기록이 잘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뭐 무소단의 에이스라고 이제 저희 팀에서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사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깊은 얘기는 가서. 아, 그죠. 점심 메뉴는 뭐예요? 제가 어. 이 퇴근길을 진짜 자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단골이 있는데 단골집들이 있는데 네네. 사실 제가 가는 단골집들은 노포라든지 약간 어. 저희 집 근처에 그런 곳들이 많아요. 아.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대창 이렇게 해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촬영이 힘들잖아요. 아니요, 괜찮았는데.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두 번째 촬영하게 되면 제 이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사실 이곳은 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또 삼겹살 이런 목살 이런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사실 좀 많이 기대돼요. 아, 그래. 피디님도 술을 잘 좋아하시던. 네. 좋아합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토크하면서 병들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제가. 야, 또 보잖아요. 어. 소주 한 병인데 분명히 한 잔씩 드셨는데 여기 다시 소주가 올라가 있는 느낌. 우리는 좋아하지만 네. 음주를 조장하고 싶진 않아서 제가 병을 살짝씩 내렸죠. 너무 좋아요. 맥주를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소맥을 좋아합니다. 아, 소맥. 피디님 맥주만 마시면 탄산감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탄산감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주를 섞으면 그 탄산감이 좀 반이 줄어들면서 소주의 단맛이 살짝 올라와요. 오, 와, 빠져든다.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그 탄산을 즐기고 싶으시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팍 치면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거든요. 그때 마시면 탄산을 좋아하시면 그걸 느끼면 되고 저는 탄산을 조금 안 좋아해서 탁 친 다음에 조금 이렇게 기다렸다가 조금 내려가면 그때. 유희 씨가 진짜 술을 잘 마신다고 정미루 씨도 그 얘기를 했고 아이고야. 정웅인 씨도 그 얘기를 했고 아이고야. 네, 같이 작업들을 하셨던 분들이죠. 큰일 났다. 이거는 빼박이다. 두 분 다 너무너무 잘 마시는 사람으로 유희 씨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요? 어. 좋다. 근데 옆에님 저 술이라는 것 자체를 정웅인 선배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작교 형제들이 저의 첫 인생 주말 드라마 여주인공이었거든요. 그쵸. 그때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세트 촬영이 끝나면 이제 선배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한 잔씩 하잖아요. 그때 사실 정윤 선배님하고 처음 술을 마시게 됐는데 술이 맛있다라는 거를 그때 안 거예요. 그리고 제가 21살 때 데뷔를 해서 그때 당시에 소주 광고를 제가 찍었었거든요. 그쵸, 그때는 술 한 잔도 못 마실 때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소주 잔을 어떻게 잡는지, 그러니까 맛있게 잡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 맛이 소주가 왜 맛있지? 라고 생각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데뷔를 하고 나서도 선배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때 스승이었네, 스승. 제 스승님. 그래서 한간에는 무슨 술 잘 마시는 연예인 뭐 10위부터 1위까지 제가 1위였대요. 여기인가? 여기다. 여긴가 봐요. 도착했습니다. 네. 손우희 배우님 오빠분이 하시는 데래요. 아, 그래요? 우희 씨 알아요? 아니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 제가 소개받고 오셨구나. 네. 너무 맛있겠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기. 우와. 감사합니다. 한잔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나 어떡해. 나 너무 좋아요. 이렇게까지 좋을까? 이렇게 네. 낮에 한잔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해가 떠 있는 이 낮에. 어떻게 이게 나은데, 그죠? 그치. 요 반 있잖아요, 배우님. 근데 다들 소맥을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에 맥주잔에 이런 라인이 있거든요. 맞춰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잔은 완샷. 근데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술은 짜릿하네요, 위가. 제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매운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하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보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 얘기하세요. 술 좀 많이 먹더라. 저는 그래서 응. 제 유튜브 촬영할 때 병을 치워요. 저희 엄마 좀 놀라실까봐 저희 엄마는 제일 싫어 매운 거에 술 마시는 거. 네 제일 걱정하시죠. 근데 아버님은 야구를 하셨으니까 건강하실 수 있는데 네. 운동인이시니까. 근데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네, 약간 엄마의 유전자가 더 많은 거. 저희 엄마가 키도 크시고요. 그리고 탈다리도 기시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엄마를 닮았고 저희 언니는 아빠를 좀 닮아서 운동신경이 둘이 진짜 아, 운동신경은 그렇게 좋고. 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노래를 진짜 잘하셨어요. 전교생 앞에서 막 그 애국가도 부르시고. 근데 그 피를 제가 살짝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 그래서 에피소스콜이랑 아니, 그랬잖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희 멤버들한테 춤추는 거 어렸을 때 좋아했고 근데 제가 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로 오디션을 받고 연습생 1년을 보내고 제가 애프터스쿨에 합류했기 때문에 사실은 늘 얘기해요. 멤버들 없었으면 저는 데뷔를 못했을 거다. 그리고 저는 사실 데뷔한 팀에 제가 합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언니들 저희 멤버들의 힘이 컸죠. 사실은 애프터스쿨을 먼저 알리고 제가 여기 합류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에 유의 한 스푼. 저 진짜 원래 한 스푼이 제일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거기. 찍었어요 먼저? 네네네. 네, 휘는 제가 아니야, 제가 할게요. 그럼 저는 술을 네네네. 했습니다. 어. 피디님 저는 약간 천천히 오래오래 마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마시고 거기서 만약에 멈추면 아 이제 그만인가 보다 생각해 주시는데 왜냐면 저는 그렇게 취했구나. 네 제가 취하면 거기서 딱 멈추는 주사 없으시겠네요? 저는 집에 가요. 야, 빨리 토크 다 끝내야 되겠다. 빨리 정리해야 네, 되겠다. 지금 천천히 마시고 있잖아요, 피디님. 되게 이상한 주사일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회식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뭐 1차 끝나면 2차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2차를 잘 안 가요. 왜냐면 약간 취했을 때 뭔가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안 좋은 버릇인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2차 넘어갈 그럼 전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택시 타고. 아무한테 묻지 않고 12시만 땡땡땡 치면 집으로 가야 되는. 저 11시면 자요. 아, 몇 시에 일어나세요? 8시. 아, 8시 꽤 길게 잔다. 되게 오래 자요. 피부의 비결이 그건가 보다. 그래, 피부의 비결은 잠이네. 너무 맛있겠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고기 좋다. 어머. 좀 술 초반은 또 같이 계속. 감사합니다. 네. 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번은 그만 좀 짠하라고 했던 적 있어요. 뭐만 하면 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래 그럼 이렇게 한 적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맥주는 포기 못하고. 저 약간 네. 좋아하는 메뉴들을 얘기하면 다들 자꾸 약간 초딩 남자애 같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돈가스 되게 좋아하고요, 피디님. 제육볶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계란찜 이런 거 좋아하고 계란말이 좋아하고 저는 평생 먹으라고 하면 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점심에 돈가스를 시켜 먹었어. 그럼 내일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 또 시켜 먹어. 그러면 또 다음날 제육볶음을 먹고 저녁에 또 제육볶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단골집도 따닥따닥 붙어있는 또 그런 데 좋아하고. 가면 일반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네네. 연예인인데 좀 힘들진 않으세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 가면? 그게 힘들었던 기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는 사실 지금 생각했을 때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스크 쓰고 막 얼굴 가리고 가족들하고 식사할 때도 불편하게 막 빨리 먹고 막 이렇게 앉아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면에 약간 뭐 걸그룹 A
아버지가 야한 영상이 떴다 막 이런 식의 기사가 한번 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애프터스쿨 활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아직도 안 잊혀져요. 저희 대표님한테 그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가 상처를 받지 않게 어떻게든 돌려를 말하고 싶은데 유이야, 나는 널 믿어. 그리고 너가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 안 찍혔을 거라고 믿지만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다들 너를 포커스로 두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진을 먼저 보고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줘 라고. 그때 근데 저는 21살 때였잖아요. 막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을 불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진을 딱 봤는데 누가 봐도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싸구려 모텔 같은 거에 그러니까 제 얼굴만 있는 합성인데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 네, 그게 딱 21살 데뷔한 지 한 3개월도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상처를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이 인생에서 나는 어찌됐건 간에 그 누구한테도 상처를 안 주면서 살아야지라고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아, 나 연예인 을 못하는 사람인가? 왜냐면 이걸 되게 쿨하게 넘겨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힘든 트라우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합성 사진이라는 걸 했고 그게 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금 너무 옛날이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지금에 돌이켜봤을 때 그때면 저 아니에요 이러고 넘겼을 텐데 그때는 이제 막 저희 막 데뷔하고 나서 네, 그리고 애프터스쿨한테도 제가 막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뭔가 되게 뭐 우리 회사한테도 그런 것 같고 막 그랬던 시절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막 카메라 소리만 나도 막 나 찍는 거 아니야? 난가? 그랬겠다.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딜 가든 알아봐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진짜예요. 그리고 저를 되게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유이라는 친구도 친구랑 밥을 먹으러 왔구나. 아니면 뭐 여기서 촬영을 하는구나.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사인이나 사진을 그러니까 요구해 주시는 게 어찌됐건 간에 감사한 일이라고 느끼는 지금 딱 1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그 어려웠을 연예계 생활을 진짜 잘 버텨냈다라고 생각했어요. 애프터스쿨이라는 그래도 사람들이 얘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거기에 걸그룹에서 또 거기에서 또 배우로 성장해서 유이라는 이름을 다 알 수 있게 했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저한테 들어오는 대본에 주말 드라마가 진짜 많았고 처음을 성공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오작교 형제들이라는 그치. 작품 자체가 너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결혼계약이라는 작품도 그것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들의 작품들을 보면 왈가닥하고 밝고 집안을 책임지는 캔디 형. 네, 캔디 형의 작품들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내 옷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많은 작품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딱 떠올렸을 때 거기에 후보 중에 제가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쌓아놓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캔디를 했을 때 많은 배우들 중에 저를 떠올려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기인 것 같아요. 고민했던 시절은 딱 20대였던 것 같고 나도 다양한 거 하고 싶어. 저도 악역하고 싶어요. 근데 누가 제가 악역하는 걸 보고 싶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대본을 딱 보고 나 이거 해볼 만해. 그럼 그냥 그걸 선택.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거. 네. 일 안 할 때는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선배님들이 조금 계신데 최수종 아버지랑 제일 많이 연락을 하고 제일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아버지라고 보세요? 네. 너무 감사하게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딸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럼 진짜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불러? 아빠요. 아빠고 아버지고?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제일 좋았어요. 최수종 아버지. 최수종 아버지가 단 한 번도 같이 연기를 했던 친구들한테 말을 놓으신 적이 없대요. 저한테는 딸아 어디야? 뭐 항상 사랑한다 이렇게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고 저도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희 그 볼링 모임이 있거든요, 피디님. 그 최수종 아버지를 주축으로 하이라 선배님, 하나 씨. 맞아요. 네, 거기에 제가 합류되어 있는데 지희야, 넌 쉴 때 뭐해? 내 딸 쉴 때 뭐해? 아버지 저는 쉴 때요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러면 나 오래된 볼링 모임이 있는데 너 여기 같이 하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합류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됐는데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고 거의 이번 연극도 단체 관람 와주신다고도 하시고 제가 근 2년간은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저 카페 오픈했을 때도 오셔서 다 화환이랑 막 해가지고 다 와주시고 너무 감사한 팀인데 좋을 때든 나쁜 일이든 다 이렇게 팀이 가는 느낌이라서 내 사람들 같은 그게 있구나.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유희 씨가 원래 이렇게 하나 팀을 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분들하고 그렇게 오래 연락을 하면서 지내시잖아요, 유희 씨도. 오해를 할 만할 수도 있는데 왜 오해를?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잘 되면 잘 됐다고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연락들을 받을까 그냥 뭐 정말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연락을 잘 안 하고 못 사는 성격이라 오해를 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지연이, 임지연 친구랑 삼류사회라는 드라마를 찍고 그리고 나서 지연이가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네네네네. 너무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못하겠어요. 저는 손나은 친구랑 또 이제 드라마를 최근에 이제 보스사커를 끝내고 네네. 그 친구가 계속 드라마를 찍고 너무 재밌게 보고 막 이러면서 뭐 나은아 잘 보고 있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뭐 이렇게 못 하고 있다가 그냥 마음으로 계속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언니 잘 지내시죠? 라고 연락을 어제 온 거야? 와서 아이씨 왜 못하지? 왜 못해? 왜 이런 생각을 어제 살짝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안 고쳐져요. 피디님. 잘 되면 잘 될수록 지금 본인의 지인들과도 더 약간 뭐 할 텐데 내가 한동안 연락 안 했던 내가 갑자기 잘 지내지? 요즘 잘 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그분들은 그게 되게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는 무소단하고 차태현 오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우치라는 드라마 같이 했었거든요, KBS. 근데 오빠가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야 나는 예능 보고 이렇게 감동적인 거 오랜만이다 이렇게 그냥 고생했다라고 연락을 해주시고 정지훈 선배님께서 야 역시 멋있다라고 연락을 오시고 막 이런 게 너무 감동인데 왜 나는 못할까? 왜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닌데. 배려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근데 저는 명칭을 했어요. 쓸데없는 배려. 주연이가 영화에서 신인상을 받았어요, 최근에. 청룡이었나? 에서 성룡이에서 받았어. 또 그럼 연락하면 되잖아. 안 했어? 아니요, 그 다음날 그냥 케이크 하나 딱 보낸 다음에 내 동생 자랑스럽다 이랬더니 걔가 막 우왕우왕 울면서 언니 나 케이크 받은 거 처음이다 라면서 막 그렇게 조금씩 해보고 있어요. 그 무소단은 몇 개월을 같이 하신 거예요? 저희 3개월 넘었어요. 약간 처음부터 조금 신기한 관계들이었어요. 서연 언니, 이나, 주연이를 단 사석이든 뭐 촬영장이든 게스트든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거예요. 셋 다. 첫 미팅 때부터 이제 서연 언니가 우리의 엔딩은 완주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다 책임감이 정말 하늘 끝까지 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안 되면 내가 막 개인 스케줄을 빼서라도 알려주고 제가 자전거를 못 타면 주연이랑 이나가 언니 나랑 한강 가자 막 가고 서연 언니가 이제 제주도에 사시니까 저희가 다 제주도를 가가지고 전지훈련 저희끼리 하고 네. 촬영이 아니라 네 그거 없이. 그래서 약간 저희 PD님들이 제발 저희 좀 불러줘요. 그렇지. 왜냐면 카메라 없이 자꾸 저희들끼리 훈련을 하니까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철인 성정 경기를 3개월 안에 그걸 마스터까지 하신 거잖아요. 몸이 상하진 않아? 이미 상했죠. 이미 상했고 자전거를 못 타는 게 제가 오른쪽에 무릎 상처가 있거든요. 이게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요 상처가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난 상처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자전거를 못 타고 이 무소단 미팅할 때도 이게 힘들구나 이게. 아니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자체를 다 못 타요.
스키, 뭐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스케이트, 겁이 나서 아니면 무서워요. 그리고 뭐 자전거, 뭐 킥보드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제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극복을 사실은 못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아 그래요? 근데 탔잖아. 네, 그냥 정말 그때 이거는 진짜 에피소드라면 통영 대회 전에 미리 가서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리고 되게 많이 넘어졌어요. 제가 한강에서 탈 때도 많이 넘어졌고 그리고 제가 무서우니까 힘을 자꾸 빼서 되게 크게 다친 게 많았거든요. 이 무릎 상처가 보이는데? 네, 안 없어져요. 약을 계속 바르는데도. 아 모이. 그래서 이제 저랑 허민호 코치님이랑 둘이 그러니까 매니저님이까지 해서 셋이 먼저 통영을 가서 그 코스를 타봤었어요. 그때도 못 탔어요, 사실. 왜냐면 원덕도 있고 와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네, 내리막도 못 타고 제가 내리막에서 무서우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잡고 근데 이건 기록 싸움이잖아요. 여기서 브레이크 잡으면 컷오프인 거예요. 그러면 허민호 코치님이 옆에서 막 손 놔라. 너 끝까지 달려라. 달 불러라. 언덕만 있어도 브레이크 잡고 페달 안 돌리고 그거를 통영에서까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방송을 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반환점에서 돌면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때 딱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오케이. 아픈 게 이거였지. 넘어지면 이 정도 아팠지. 내가 한 번 넘어졌는데 두 번을 못 넘어지겠어. 가자. 그럼 제가 약간 미친 사람처럼 쓱 웃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밟았어요, 그냥. 그래서 제 인생 최초로 그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나왔어요. 자전거 위에만 올라가면 어깨가 견인되고. 네. 그랬던 거. 근데 아직도 낮은 게 너무 좋아요, 비디님. 하루가 긴 게 좋으세요? 낮에 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새로운 발상인데 낮에 취하는 게 좋. 그러니까. 맛있다. 뭐야?